네, 더 상생 문법 독해편 8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이제 강에 대한 어떤 설명은 제외하고 8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단순히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글로 쓰는 행위라는 거죠. 그냥 일기를 쓰는 것은 진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긴 대화를 자신 스스로 긴 대화를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일기 쓰면서 누구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는 간단하게 긴장을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write down 적는다는 거죠. 너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너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적습니다. 일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쓰는 것은 너가 더 나아지도록, 더 나은 관점을 갖도록, 여기 보시면 관점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는 거야. 삶에 있어가지고. 자, 쉽게 일기 쓰는 지금 과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글을 쓰는 반면에 글을 쓰는 것은 너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통제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냐면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내용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기는 자신과의 대화이다. 여기서 더 나은 관점을 주기도 하고요. 혹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주변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야. 1번, 2번, 3번이죠. 이런 내용 정리라면 충분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까지 정리하고 바로 어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법보다 여기 보시면 일기 제목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주제와 동일하기 때문에 제목을 쓰더라도 주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의 효과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기 효과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더 짚을 내용은 없어서 바로 어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익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이런 whatever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나올 때마다 학생들에게 조금 곤란한 상황을 주기도 하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 자체를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한 번 더 여기 관계사에 대한 what은 한 번 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의 보호 자리에 있는 get, 즉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feel이라고 하는 거 목적의 보호 자리와
관계사 등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포인트들은 실제 모든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자주 다 나온 어법 유형들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들이고, 뭐 관계사나 아니면 오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짚은 포인트가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어서 시험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잘 정리가 안 되신 학생들은 필히 여름방학 때 다 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술형이 나온다면요, 저는 1번 문장에 두고 싶어요, 사실. 1번 문장에 두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to having a conversation 이 부분을 빈칸으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자신과의 긴 대화를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휘적으로 한번 보자면 가겠습니다. similar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negative나 아니면 better, 이어서 뭐 positive, feel, confident 이런 단어가 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어휘 문제로 출제하기보다는 차라리 어법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빈칸 형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어법이나 빈칸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또 간단하게 나온다면 일개 효과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이 그래머에 붙어있는 짧은 4번 지문을 정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법, 더 상승에 나왔던 어법들을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지문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또는 간단한 문장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5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문. 자, 스포츠 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한 종류라는 거죠. 그런 심리학에 여기서 분석하는데요, 스포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리학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향상시키기 위해서요.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건 운동선수들에게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믿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인데요. 여기에서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전문적인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데, 건강한 마음, 그 다음에 not just라고 했을 때 그런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not just 했었을 때 나돌리 구문의 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뿐만 아니라 건강한 마음 또한 필요로 하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여줌으로써인데요, 걱정을 줄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런 경기 전에 여기 보시면 경험하는 그런 걱정을 줄여줌으로써 심리학자들은 돕는다는 거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또한 얘기를 하는데, 운동선수들과 얘기하고 매일 일상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운동선수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직면하고, 그리고 직면한 그런 문제들에게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긴장을 풀고 집중하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포츠 심리학은 지금 운동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운동심리학이 운동선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죠. 영향 하나는요, 경기력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거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운동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고요.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건강한 마음을 필요로 한다고 믿기 때문에 경험하는 불안감을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직면한 일상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긴장을 풀고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내용 정리가 충분히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라고 해서 주격관계 대명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투부정사는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문장에서 나오는 대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에 있는 대과 다르다는 거 구분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주격관계 대명사는 너무 표면적이라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거, 지금 여기서는 정말 늘상 나왔던 어법 포인트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짚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제 같은 경우, 주제 문장이나 아니면 서술형 문장 같은 경우 어떤 것이냐? 저는 3번 정도만, 주제 문장이라 보기보다는 그냥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골랐고요. 이어서 어휘 짚도록 하겠습니다. 어휘에서는 분석한다라는 analyze, improve,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eed도 좋고요. reduce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succeed, 그리고 face, 이 정도에 대한 어휘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어휘들 위주로 공부를 하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단어는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짚어드릴 이런 유형의 형태는 여기서 나오는 어법이나 어휘 좋은데, 제가 이런 것들로 하는 건 좋거든요. 만약에 쉽게 내려면 지금 지문으로 어법도 내고 어휘도 내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스타일상 어려운 쪽을 건드리는, 지문에서 도드라지는 특징들을 그대로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굳이 어법 어휘보다는 제목이거나 아니면 내용 서술 정도로만 쓸 것 같습니다. 내용 서술이 하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나 했을 때 경기력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일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서 긴장감을 풀게 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세 가지 점을 서술하라는 그런 지시서술도, 내용서술도 나올 것 같습니다.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짧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보자면, 사람들은 종종 잘못 사고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apology, 즉 사과라는 게요, 적절하게 주어지는 사과는 어떻게 보면 powerful, 강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부정확하게 종종 잘못 사과한다는 거죠. 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는요, 그들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과의 초점은, 좋은 사과의 그런
중점은 그런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어디냐면 그것들이 속한 장소, 즉 다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밑에 문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너가 할 수 있다는, 줄 수 있다는 거죠. 사과를 줄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받아들이거나 감사하는 사과를 할 수 있을 거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 즉 여기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집중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상처에,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무엇을 원하는지, 너로부터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사과를 전한다는 거야. 쉽게 내가 이래서 미안해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말을 꺼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미안해. 즉 내가 한 행동으로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너가 이렇게 느끼게 해서 이렇게 내 말을 듣고 이런 상처를 받아서 너가 원하는 게 이거를 내가 조금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안해. 즉 이 사과에서 출발된 원인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이 느꼈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죠. 다루고 있는 소재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고 적힌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 됐고요. 그래서 제목을 한번 제가 조금 괜찮은 제목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제목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사과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내용의 경우에는 where it belong이나 아니면 the other person이라는 부분이 빈칸으로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문장은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주제 서술을 내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문장이 주제가 되겠죠. 문장이 짧기 때문에 실제 막 순서 삽입 같은 경우로 만들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빈칸이나 서술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어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대시 있고요. 이어서 여기 보시면 명사절 대시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런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조금 구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외워주시는 게 아마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관계, 부사라는 where이 있는데 belong 자체가 뒤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완전한 문장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 이 where를 쉽사리 넣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한번 내가 좀 착각하면 안 되겠다 라고 별도로 따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사 what이 있고요. 그 외에 한 번 더 주격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어법 포인트는 다 정리한 것 같고요. 어휘를 정리하자면 powerful도 좋고 incorrectly 도 좋고요. 그 다음에 common 혹은 belong, 그리고 이어서 hurt라던가 여기 accept, appreciate 같은 이런 단어들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제가 쓴다면 빈칸이나 어휘 같은 것들이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예요. 내용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문장이 짧을 뿐이지, 지문이 짧을 뿐이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빈칸 어휘로 쓰고 싶은 그런 지문입니다. 혹은 제목까지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6번 질문은 저도 많이 쓰고 싶은 이런 빈칸 어휘 제목으로 정리했고요. 이 외에 큰 어려움이 없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제가 강의를 빨리 찍고 빠른 시간 안에 종료하는 것은 이 강의를 어떻게 보면 그 지문들을 빠르게 요약하고 제가 보는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정리한 강의거든요. 그럼 이걸 보고 학생들은 꼭 스스로 복습하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8과 제대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제대로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